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2025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약수령 논술을 진행할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수리논술 최적화 담당 명건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공학사 학위를 가지고 70기로 졸업하여서 이제 육군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했고, 현재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이 어떤 건지 봤더니 철저하게 논술 100%로 진행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승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대학 입시의 문도 넓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EBS와 연계한 자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 한번 보니까 A, B, C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B타입은 수학은 이과 과목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과목 전체적인 범위는 공통과목인 수학 1과 2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교육은 논술 1:1 맞춤 첨삭과 그리고 소수정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학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삭은 약수령 논술의 기본이 되는 과정이므로 여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치 본원 및 서초 방배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 논술을 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교육 체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수령 논술 수학을 담당하게 될 명건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73명인데 여기서 논술 성적은 무조건 100%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으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문제, 11문제 내에서만 지금 승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입학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공학계열, 이과가 보는 수리 논술과 문과계열 이 보는 언어 논술이 있는데, 수리 논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내외가 되겠고, 시간은 80분입니다. 즉, 한 문제당 여유롭게 넉넉 잡아보면 8분인데,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조금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항은 충분히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성격은 수학 기본 개념과 원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답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풀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므로 여러분과 논술 수업을 체계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 수준 및 범위는 수학 1과 2에서만 나옵니다. 미적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은 상태에서 수학 1과 2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시험 일자를 보니까 수능 이후인 11월 20일에 진행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이과 계열 학부에서 요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수리 논술을 위해서 응원을 하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은 EBS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샘터 수학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또 합격까지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직접 공표한 우리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논리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단순히 시험에 그 답을 적는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풀게 되었는지 그 풀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풀이 과정별로 배점이 다르게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남겨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이 한번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이 작년도 24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두 근이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로 나와 있으므로 이 두 근의 합은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인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곱은 4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구하면 되겠죠? 문제는 보니까 근데 a와 b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라는 녀석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그러면은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와 플러스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a다. 요거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간단하게 통분화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곱한 녀석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고, 위에 있는 녀석은 b의 제곱과 로그 2의 a의 제곱을 더한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제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각각 이 녀석을 라지 a, 이 녀석을 라지 b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은 a와 b를 곱한 녀석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고, 위에 있는 녀석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는 8이고 ab가 4이므로 각각의 식을 넣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위해서 8과 4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추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항 2번을 한번 봅시다. 문항 2번은 보니까 다항 함수에 대한 건데 극한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식을 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인데 분자는 최고차항이 3차입니다. 즉, 이 fx라는 녀석은 최고차항이 3차인 녀석의 개수가 1인 이 x의 3승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식을 보니까 분모가 2인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x의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나머지는 힌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fx를 이렇게 정리해둔 상태에서 뒤에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10으로 수렴한다 라고 봤는데 분모에 x-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즉 f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네요. 그러면은 f2 값이라는 녀석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f2 값을 정리해 보니까 8-4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므로 이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4라는 녀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fx는 x-2라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fx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녀석을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면은, 자, fx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즉 x제곱 x의 3승과 x제곱 bx 플러스 c까지 정리를 했는데, 우리 c에서 이렇게 b와 c와의 관계도 규명을 했네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x-2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2차식을 뒤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f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x-2라는 녀석들은 각각 약분이 될 거고, 2만 그대로 넣었을 때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b라는 녀석이 1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b는 2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은 1을 그대로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fx를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의 미지수 값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녀석이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항 3번 한번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한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 f의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값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항함수 gx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가 보니까 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녀석이 0으로 가니까 당연히 g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 g에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서 2를 더하게 되면은 0이 나온다가 되니까 이 녀석을 이항시켜서 g-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봤을 때 자, g-1이 마이너스 2라면은 요 극한식을 또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얘는 리미트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 분모와 이 녀석은 g의 x 값과 마이너스의 g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만 봤더니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2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네요.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분자를 먼저 쓰면은 g의 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은 미분계수 형태로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분모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값이 결국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의 도함수 값이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녀석이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값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x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녀석은 그냥 1로 떨어지므로 이 값 자체가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fx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과 도함수 값도 구할 수가 있겠고 g-1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리고 g'-1의 값이 3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hx의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fx는 이런 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20 f'x는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g-1, g'-1도 다 구했습니다. hx를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프라임과 g 그리고 f와 g'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인 마이너스 114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f-1과 f'-1 그리고 g-1, g'-1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문항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 그래프가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녀석의 범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인 함수, 변형된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유출을 해서 k 값을 통해서 범위를 구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인 x-파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x값의 범위가 원점부터 파이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x-파이니까 0부터 시작할 때는 당연히 0의 값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즉, 이 녀석의 중간값은 2분의 파이가 나온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k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요. 이 값이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k 값의 직선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녀석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되므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0부터 알파 그리고 베타부터 파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는 결론적으로 알파를 의미하고 여기는 베타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 알파와 베타의
중간값은 결과적으로 2분의 파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 값을 봤는데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탄젠트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얘는 파이를 주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겠죠? 요 점근선은 2분의 파이가 되고 요 점은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루트 3을 만족해야 되니까 루트 3의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족하는 어딘가에 뭔가 점들이 있겠죠. 요 점들 중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보니까 베타는 파이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에요. 그리고 알파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은 무조건 0과 파이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를 하겠죠. 0과 파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할 겁니다. 만족하는 점이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가 되는 거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3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두 번째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도 구했으니까 둘을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를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죠? 자, 그래프의 개형을 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관계를 규명했고 이 녀석은 탄젠트 조건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았으므로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그리고 이 녀석은 탄젠트를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뭔지 요 범위에 주의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항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봤는데 원이 나왔고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수식을 한번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차피 이 원 자체도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고 요 직선들도 부호만 다르지 각각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 x가 양에 있는 지점에 있는 요 부분의 점의 관계만 규명을 한다면 나머지 넓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원에서 요 빗금친 부분을 뺀 녀석이 S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포인트는 요 빗금친 부분이 뭔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봤더니만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의 n분의 1승입니다. 즉, 이 녀석은 3의 n분의 1의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이니까 요 길이 자체는 3의 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요걸 봤더니만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요 x축의 점을 봤더니 요 녀석은 2분의 1과 루트 3과 3의 n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됩니다. 즉, 반지름 3의 n분의 1승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요 x좌표의 길이가 된다는 거겠죠? 즉, 2분의 루트 3이 있고 여기 빗변이 3의 n분의 1이니까 요 높이 자체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3의 n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의 n분의 1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그냥 1이네요. 자, 얘는 각도가 30도, 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요 직각삼각형은 x축에 대해서 밑으로도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요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겠다. 요거를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부채꼴의 전체 넓이에서 빗금친 부분을 정삼각형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즉
이 빗금 부분 넓이 빗금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인데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60도입니다. 전체. 그러면은 이 원의 전체 넓이인 3의 n분의 1의 제곱 파이의 6분의 1 값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요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3의 n분의 1의 제곱, 요렇게 한 게 빗변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S, n의 값은 전체 원의 넓이, 여기서 빗변 친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건데 얘가 두 개가 있으므로 두 번 빼줘야겠다 라고 해서 SN의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식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까 전에도 봤지만 여기는 2분의 2분의 루트 3이므로 OPQ가 정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SN이란 녀석은 전체 원의 넓이에서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두 번 빼준 거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S4와 S2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4, 2를 넣어서 루트 3의 값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수식을 통해서 요 O, P, Q라는 녀석이 정삼각형인 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고, 요걸 통해서 SN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지 이걸 묻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6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